제가 회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봐야 이건 뭐 그때 아무리 내가 얘기한들 누가 얘기한들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 내가 20년 전에 이제 이 원장이었고 지금 10년 전에도 저는 원장이었고 지금도 원장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나를 알던 사람들은 원장님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뭐 부드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옛날에 내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나는 그 샵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가 제일 조심스럽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세서 나의 이 셈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를 좀 죽이려고 그리고 나의 성향을 다 비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내 표현 다 하고 내가 하고픈 거 다 하잖아. 그러면 여기 선생님 중에 5명 남을려나? 거의 안 남을 거예요. 그만큼 세요, 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나를 항상 죽이고 살고 항상 양보하고 살라고 하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스스로는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회의를 옛날에 그래서 내가 되게 셀 때는 회의도 진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회의 안 했겠어요. 막 한 달에 심할 때는 3번 됐어요. 회의 한 달에 3번, 막 많을 때는 막 1년에 그러면 한 20번 30번 회의를 해요. 근데 항상 회의할 때 내용은 뭘까요? 자, 우리 샵은요, 저는요, 자, 선생님들이 다 같이 좋게 편안하게 지내는 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1번. 그래서 그러려면 각자 자기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나한테 다 건의했고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손님을 받을 때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순번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했던 거를 총 정리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협의 내용이라는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협의 내용이 자 여기에 보면 뭐 타임별 출근 시간은 어떻게, 퇴근은 어떻게, 뭐 패스라는 건 어떻게, 패스 난 몰랐어. 선생님들이 알려줬어. 다른 샵에는 패스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하시죠. 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이게 도입되고 하나씩 지각일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번 하나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지각 안 한 사람들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쵸? 이걸 내가 했겠냐고. 나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얘기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거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청소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요? 청소도 고정적으로 하지 말고 주간, 야간 뭐 돌아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순환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선생님들이 얘기해줬거든. 근데 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근데 왜 선생님들이 얘기해놓고 왜 안 지켜주세요? 옛날에는 이거 뭐 수십 번의 회의를 했다니까. 근데 그럼 될까? 될까요, 우리가? 과연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내가 샵을 운영한 지 26년이잖아. 26년이에요, 제가 샵을 운영한 지가. 근데 수없이 시도해 봤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방식,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 해봤을 거잖아요. 근데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회의를 왜 해? 어차피 안 될 거. 회의할 의미를 난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회의라는 건
우리 지금 회의 언제 한 1년 됐나요? 언제 했나요? 처음 오픈할 때. 네? 처음 오픈할 때 처음. 그건 그냥 청소하는 김에 우리 그냥 앞으로 화이팅 하자 이거고 큰 뭐 회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작년 8월에 했어요. 그치? 작년 8월 정도에 회의하고 네? 그러니까 언제 있을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회의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회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많은 이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 누구는 뭐 나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고 이런 거 안 되고 저런 거 안 되고 아,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많은 얘기를 들어요. 자, 선생님들은 저한테 한마디씩 한 거죠. 그쵸? 자, 이 얘기를 나는 그럼 여기서만 들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일산에 가면 일산점에서 듣고요. 자, 또 다른 지점 가면 거기서 또 들어요. 또 다른 지점 가면 거기서 또 듣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지점에서 어떤 이는 또 참다 또 전화로까지 해요. 전화로도 저한테 막 하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제가 잘 해볼게요.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아요. 선생님들은 한마디씩 했지만 나는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아요. 그만큼 많은 얘기를 듣죠. 그치만 어떤 대처를 하나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얘기를 듣고 다 바로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게 선생님들이 힘들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냥 내가 안아요. 내가 안고 그 사람을 달래죠. 아,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가 이러한데 이러해서 좀 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은 할게요. 좀 잘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거 내가 선생님들한테 따질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옛날엔 했죠, 그거 다. 그랬더니 선생님들 다 죽어나지. 왜? 그냥 했겠어? 내가? 내 성격에? 내 성질에?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자, 나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요. 그게 지금은 어디에만 꽂혔는지 아세요? 강의에만 꽂혔어요. 그래서 강의장에서의 나는 좀 무섭죠? 좀 카리스마 있죠? 근데 샵에서의 나는 카리스마 있어요? 있나요? 나 무서워요? 나 무섭나요? 무섭지 않죠? 그냥 난 인사밖에 안 하는데 뭐. 선생님들이 뭘 하든 간에 인사밖에 안 하는데 아, 선생님 그래요. 예, 쉬세요. 아유, 그럼요. 어디 아프세요? 아, 예, 마무리 해드릴게요. 내가 틈 나는 한, 시간 나는 한. 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도 오늘 지금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하루 종일 강의했어요. 제 월요일 날에 나는요, 12시에 여기 나와서 12시부터 2시까지 강의하고, 2시부터 3시에 올라가서 한 타임 딱 환자하고, 3시에 끝나자마자 다시 내려와서 3시부터 8시까지 강의를 하고, 8시에 끝나고 30분부터 햄버거 하나 먹고, 그 다음 8시 반부터 다시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로마라는 걸, 그러니까 구동명 스타일에, 내 스타일의 아로마를 아무도 못 하거든요. 아직 전샵에 어느 누구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교육실장을 통해서 다시 배포하려고 그거 1시간 반씩 2시간씩 그거 교육하고 있어요. 단도직 이 1대1로. 그래서 그 손을 잡아서 선생님들한테 보급을 하고자 해서 아로마라는 기술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로마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아로마 기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통증을 접목한 아로마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쉴 틈은 한 틈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치만 그 와중에 만약에 누군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아픈데, 자, 저 어디가 아픈데 나 좀 마무리 좀 해주면 안 돼요? 예, 해드릴게요. 자, 또 누군가 아프대. 그래,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마무리 나한테 요청할 때 인상 쓰는 거 보신 분? 나는 인상 안 써요. 그럼 왜 나는 그렇게 할까요? 왜? 나도 사람이잖아요. 선생님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나 사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나는 체력이 넘쳐 흘러서? 아니에요. 내가 선생님들의 중심에 있고 선생님들한테 나라도 모범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잡을 수는 없고요. 내가 모범이고 싶어서요. 나는 샵에 나와서 여기든 제가 일산에 가든 어느 지점을 가도요. 전 가서 선생님들 눈치 보고 살아요. 나는 학동에 나와서 한 번도 눈치를 안 본 적이 없어요. 나 오노구 원장이니까 눈치 안 볼 것 같나요? 맨날 눈치 봐요. 바쁘면 바빠서 저 선생님들 힘들 텐데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밥은 드시고 하시나?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떠안고 가는 놈이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눈치를 봐요. 항상 나는 선생님들 눈치를 보고 살아요. 그래서 그 눈치가 뭘로 나오냐면 나의 FN적인 생활로 나와요. 최소한 내가 일터에 와서만큼은 뺑기치지 말자. 내 스스로한테 느슨해지지 말자. 선생님들 앞에서 뭘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자.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열심히, 내가 내 환자 치료를 할 때도 열심히, 선생님들이 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것도 열심히, 자, 어디가 아파서 마무리해 주는 것도 열심히. 다 열심히 하고 살아요, 나는. 그거의 그 기본이 뭐냐면, 그래야 내가 언제든 선생님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부탁을 했을 때, 그래,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다. 내가 그래도, 원장님 저렇게 희생적으로 하시는 분이 부탁하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들어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결국, 그게 사람을 끌고 가는 거지. 내가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무슨 회사예요? 우리 뭐 여기 대기업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 다 그냥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규제랑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난 그걸 너무 명확히 알고요. 단지 내가 조율할 수 있는 건 선생님들이 싸울 때, 선생님들끼리 다툼할 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게. 그래서 더더욱이나 내 스스로가 그럴 때 선생님한테 그래도 제대로 중재를 하려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하면, 선생님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좀 침착하게 싸우지 마시고 서로 이러이러하게 지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 한마디 하려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들한테 감정 표출을 하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샵에서 선생님들한테 내 감정적인 표출을 하지 않아요. 자, 5년 전에 나는 했어요. 10년 전에 나는 더 했어요, 그걸. 내 감정, 내가 화나면 화나는 거 다 표출했어요. 그렇지만 그 감정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이성적이려고. 내가 이성적이어야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다툼을 해도 내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 중간에서 중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같이 감정적인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어떤 상황이 오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나와서 맨날 그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구동민 케어 마사지가 더 성장을 한다 해도 내가 뭐 여러 지점을 갖고 있는 대표니까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치료사일 뿐이에요. 나는 그냥 구동 케어 마사지의 원장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나는 원장일 뿐이에요. 다만 이 계통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오늘 뭐 회의를 하는데 뭐 손님 안내하는 것서부터 뭐 휴일 관련해서 청소 뭐 탈의실 정리가 안 되는 거 뭐 들은 얘기가 하도 많아갖고 다 떠올릴 수가 없어. 근데 그 모든 거의 기본은 있잖아요. 내가 선생님들한테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령도 아니고요. 아무튼 내가 살아온 방식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일터에 나와서 너무 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 멋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공통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잖아.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자 누구든 다 알걸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기로 우리 했어요? 손님 오면 우리가 탈의실 안내해주고 조격 안내받고 조격에서 조격 닦아주고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서 눕혀놓은 다음에 내가 다시 조격 내가 해놓은 내 손님에 대한 조격 그거 부분 치워지고 뒷정리하고 관리 들어갔다가 관리 열심히 하시고 나와서 자 손님 뭐 차 한 잔 내드리고 그다음에 손님 보내드리고 그리고 내가 방 썼던 거 정리정돈하고 탈의실 가서 자 자기가 그 손님이 입었던 옷 갖다가 놓고 그리고 와서 푹 쉰다? 맞나요? 네. 맞아요? 자 하도 많이 해서 외웠잖아. 외웠어. 이거를 그럼 나는 모를까? 몰라서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할까요? 그럼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걸 선생님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근데 남의 눈치를 안 보니까 가끔씩 안 하는 거죠. 누구 한 명이 안 하니까 저 안 하네? 나도 안 해야지. 저기도 안 하네? 나도 안 해야지. 그거 내가 왜 해? 왜 나만 해? 왜 맨날 나만 해? 뭐 이런 거지.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선생님 한 분 한 분 한 분이 자 그런 내용 알고 그래 어느 누구가 평생 안 하던 나는 그런 마음이거든 사실. 누구든 안 하던 나는 내가 할 길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끝까지 할 거라거든. 최소한 내가 원장으로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 끝까지 난 그대로 이어갈 거거든요. 내 마음은 그래요. 내 마음. 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알까요? 누군가 미처 못할 수 있죠. 그걸 그렇게 뭐 누적시켰다가 결국은 폭파해서 싸우고 막 사람들한테 막 어떤 선생님이 이거를 하지 않아 갖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분란 일으키고 이게 맞아요? 이거 과연 맞을까요? 응? 정말 우리 맞다고 생각하나요? 좀 안 하면 내가 좀 한번 내 손님 옷 입을 치울 때 한 벌 있는 거 두 벌 치우면 되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화나나요? 그게 그렇게 화나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안 하더라도 나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나라도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 더 해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도 눈치라는 걸 보지 않을까요? 그걸 꼭 트집 잡아야 되고 그걸 또 굳이 남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거 갖고 굳이 싸워야 되나?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난 그걸 모르겠다고. 그냥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내가 하는 일에서 좀 하나 더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뭘 하지 않아도요, 있잖아요. 내가 아까도 강의 시간에 내가 그랬는데 나는 그냥 샵에 들어갔다 나와도 있잖아요. 귀신이라 저 선생님은 어때? 저 선생님은 어때? 저 선생님은 어때가 벌써 다 통계가 되거든요. 머리에서. 굳이 그런 분은 굳이 내가 그랬어요 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어. 어떤 분은 그렇고 어떤 분은 좀 그렇고 뭐 다 알고 있어. 입으로 내뱉지 않을 뿐. 내 마음에 있을 뿐. 왜? 내가 입으로 내뱉으면 그건 싸움이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입 밖에서 뭘 얘기하지 않아요. 내 선생님들한테 자 여기 선생님 얼마나 계셨죠? 2년? 3년? 그러면 2년? 2년 약간 안 된 것 같아요. 자 2년. 2년. 선생님 나랑 있으면서 나랑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내가 선생님한테 왜 청소 안 하세요?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선생님이랑 나랑 얘기했을 때 딱 얘기한 거는 나 어깨가 아파요. 어깨 아픈 데는 어디를 눌러야 돼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했죠. 어디가 아플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좋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줬죠. 내가 원장으로서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한 거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없죠? 나 얘기를 안 하니까. 알아도 입 밖으로 한 번도 꺼내내질 않아요. 나는. 왜? 분란이 되니까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굳이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 거 안다고 그걸 굳이 남한테 또 전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 그만뒀으면 좋겠어? 이런 거야? 왜 굳이 그렇게 하세요? 왜? 진짜 묻고 싶어. 왜? 그런 이유는 뭐야? 누구 꼭 죽여야 돼?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죽여야 돼? 그냥 내가 지내면서 내 생활을 하면서 그냥 눈치를 보고 남의 눈치를 생활하면서 나만 최선 다하세요. 남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막 팀까지 짜서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팀까지 짜 막 어쩔 때는 너 죽었어? 야 뭐야 쟤 죽이는 거야? 이게 뭐야? 응?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건가? 나는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모든 이한테 공평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못하는 분한테는 자꾸 조언을 해줘요. 선생님, 아유 그래요 힘들죠. 근데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더 나아주시면 안 되실까요?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자, 잘하는 분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표현을 안 해도 되시.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우리가 무슨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샵이 시끄럽고 떠들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받아주는 거지 않을까요? 굳이 남의 얘기하고 남의 흠 잡는 거를 들어주고 받아주니까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안 듣고 안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누군가 그런 얘기 할 때 나는 나만큼은 좀 FM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자, 저분은 저걸 못하지만 또 이런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실제로요. 나의 자리에서 저 이렇게 전체 선생님들을 보잖아요. 자, 여기 포함 전 지점 다 보잖아요. 서로 막 아기타툼 싸우잖아. 근데 실제 내가 보는 입장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의 이 마인드가 정말 웃겨. 뭐가 웃기냐면 나는 나하고 선생님들하고 틀린 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선생님들은 좀 되도록이면 정말 우리가 8번 쉬기로 해서 8번 그대로만 쉬고 나머지는 좀 그냥 제대로 그때는 인원의 여유가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수익은 맞춰야 됐고 더 두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더 두면은 뭐라 했어요. 나한테. 옛날에 원주에서 잠깐 그랬잖아요. 왜 더 두냐고. 두지 말라고. 이런 적이 있었지요. 그랬듯이 뭐라고 했어. 그래서 더 두고 싶어도 못 뒀어요. 근데 나는 그걸 이제 더 둬야 되는데 분명히 왜 더 두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술 먹고 저 못 나가요. 어느 누군가는 아파서 저 못 나가요. 어느 누군가는 뭐 그냥 어디 간다고 가는데 뭐 딱히 얘기할 게 없으니까 아 나 아파요 못 나가요 이렇게 할 거거든. 난 그걸 알아서 한 2분이나 3분의 여유의 선생님을 더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네, 너무 많이 당해봤거든. 근데 그걸 굳이 화낼 것도 없거든 나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나는 그랬으니까 선생님은 약속을 지켜줄까? 딱 8번만 쉬어줄까? 아니. 선생님들은 그냥 쉬어요. 난 그걸 너무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그걸 먹고 뭐라 하지 않아요. 대신 나는 원장인 나는 그래도 선생님 요번에는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좀 휴일 좀 줄이세요. 이렇게라도 얘기하려고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나는 모범이어야 되죠. 남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으려면 나는 진짜 모범이어야 되거든요. 그거 뭐 한 달, 2달, 3달? 뭐 한 6개월? 모범? 그거 아니고 10년, 20년 늘 계속 꾸준히 모범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다리에 기부스를 했는데도 기부스하고도 목발 직구도 나와서 치료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 환자들이. 아니 목발 직구 무슨 치료한다고 와서 목발 직구 해요 그랬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안 아파. 이러고 했어요. 감기? 네, 진짜 옛날에는 진짜 감기 몸살 나와서 닝게로 맞고 일하는 한이 있어도 나왔어요. 이 악물고 나왔어요 나는. 왜? 나는 모범이고 싶어서. 최소한 나는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은 남의 뭐 저거 문제야 아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근데 정말 자기 스스로한테 모든 게 완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 다 똑같다고. 근데 서로 잡아먹네. 서로 그냥 뭐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냥. 근데 거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선생님들의 감정이 섞여요. 감정은 나를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최악의 어떤 부산물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감정을 안 갖게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살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꼭 냉혈 동물처럼. 나는 한 번도 감정으로 북받쳐보고 감정으로 뭔가에 화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숫자 늘리지 말라고 해서 안 늘렸는데 본인들은 막 3명 원래 오늘 3명씩 이랬는데 6명 빠졌어. 뭐 오늘 뭐
출근자가 4명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서 2명 빠져서 2명 나온 적도 있어.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도 화 안 내, 나. 어차피 그럴 줄 알고 있었거든. 그치만 선생님들을 늘리지 말래서 안 늘린 것 뿐이거든. 근데 내가 할 말은 생겼죠. 봐요. 우리 선생님 늘려야 된다니까. 손님을 놓치잖아.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걸 화낸다고 돼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 때문에 안 구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고 화낸다고. 그가 죄송해요. 뭐 이러고 알아줘요, 내 마음을?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게 감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감정이라고요. 내가 이만큼 양보했는데 네가 이렇게 해? 그러니까 화나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다 그래서 화나는 거잖아. 맞아요? 내가 이만큼 양보했는데 너가 뭐 이런 거잖아, 다. 아닌가? 아니면 아니 본인은 저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런 거. 뭐 표현 방법은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네. 응. 그때 그 감정 버리세요. 그 감정 오면 때려. 때려. 하지 마. 내 스스로 조절부터 하세요. 내 마음도 못 잡으면서 뭘 남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 마음부터 빨리 안정 취하세요. 누가 뭐 했다 해도 나부터 먼저 다스리세요. 그래야지 절대 나쁜 그 사람이 결국 승리자야.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 상대방이 너무 나한테 못되게 한다 한들 반응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반응하는 순간 같은 패배자라. 이해가 돼요? 그때 나는 이성을 갖고 내 이성을 붙잡고 내가 내 갈 길을 계속 가고 넌 그러던가 말던가 내가 내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난 선생님들이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평화롭게 좀 다툼 없이 서로 좀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상의. 꼭 그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여기는? 한번 붙자는 거야? 뭐 이런 거야? 목소리 커야 돼?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요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요. 자,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선생님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 얘기하는 건데 기분 안 나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또 냉정하게 이렇게 그래요 그 부분은 내가 고치도록 할게요 라고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가 주거니 받거니 이러잖아. 그럼 싸움이 없죠. 근데 자 이미 얘기할 때부터 욱 해갖고 있잖아 내가 있죠. 맞아 아니야? 뭐 하면서 막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대 듣는 사람도 그 말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듣기 좋아? 근데 듣기 나쁘니까 어때? 같이 반응하는 거야. 자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싸움 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좋아 선생님들? 자 거꾸로 나부터라도 상대방 누가 얘기해도 난 모든 얘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가져보세요. 하물며 내 얘기예요.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원장님은 다 좋은데 뭐 어떤 부분 그러니까 내가 15년 전에는 급여를 한 달 단위로 줬거든요. 그때는 한 달 단위로 줬는데 내가 환자를 15년 전에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월급날이 만약에 말일이면 한 3일 뒤에 1월 3일 날 주고 그랬거든요. 한 3일이 늦어졌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원장님
저 급여 좀 그날 하루 다 뒤에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좀 짜증을 내더라고. 그러면 나도 해명할 수 있잖아. 나도 바빠서 그래. 뭐 이렇게 해명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나는 그래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 달부터는 딱 1일자에서 무조건 맞춰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난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약속을 꼭 지켰어요. 1일자에 무조건 내가 새벽 2시에 끝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가서 지금은 실장님들이 월급 얼마라고 이렇게 해갖고 해야지. 그때는 다 내가 양 팀장 찾고 뭐 찾고 하면서 다 일일이 내가 했어. 내가 일일이 다 내가 했어요. 근데 무조건 약속 지킨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원장이라고 해서 권위의식 없어요. 뭔 권위의식? 그런 게 뭐가 필요한데? 난 누구든 나한테 어떤 충고, 어떤 얘기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우리가 점장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지명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지금 수당 체계가 조금 나는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했을 때 지명비를 아싸리 고객한테 받자. 그리고 그거는 수당에서 아예 빼고 그 지명비 자체 뭐 10,000원을 받았으면 10,000원을 그 선생님한테 그대로 주자. 가게의 이익은 하나도 없어도 된다. 이게 내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도하자 그랬는데 내가 샵에 가서 이게 벌써 소문이 퍼졌네. 이게 내가 회의를 딱 끝내고 한 2시간 지나면 샵에 퍼져 있어요 벌써. 와, 얼마나 말들을 잘하시는지. 그냥 얘기가 전달돼서 이렇게 쭉 가는데 1시간이 안 걸려. 그리고 그게 여기만? 아니 전 샵에 벌써 다 퍼졌어. 그걸로 선생님들이 나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거는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근데 내가 만일 내가 권위주의적이고 내 뜻대로 하는 놈이었으면 아유 싫어 난 할 거야 이랬겠죠.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그래요.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그것 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얘기해 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단순히 그걸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그래도 이 의도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구동명 케어 마사지에서 구동명이네가 뭐 통증 그거 마사지 잘한다며. 그래서 거기는 그 구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강의도 하고 거기서 그 배우는 사람도 나름 엄청 뭐 그렇다며 뭐 이런 식이잖아. 근데 그러면 그런 구동명 밑에서 선생님들이 일하는데 시간당 페이를 난 늘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당 페이는 내 스스로의 자부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페이를 선생님들한테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지명비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치만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안 하기로. 그치만 다른 방식을 또 고민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을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내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프로그램 좀 개편할 생각이에요. 조금 줄일 생각이에요. 너무 선생님들이 정신없어 해서. 이것도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거꾸로 지명을 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그 개편하는 순간 금액을 11,000원씩 올릴 계획이에요. 요즘 물가가 다 올랐고 선생님들의 수당 당연히 올라야 된다라고 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메뉴판 자체의 금액을 11,000원씩 올리면 그거는 뭔가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날 요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나는 선생님들한테 많은 부분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왜 선생님들은 서로 얘기할 때 이미 전투 태세를 갖고 얘기하시나요? 왜 싸울 준비를 갖고 얘기하세요? 그냥 남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올바르게 받아들여주고 올바르게 내가 아닌 건 아닌 거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또 어떤 이한테 그래야 또 어떤 걸 얘기했을 때 그도 쿨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분위기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미 너 한번 얘기만 해봐. 너 죽었어. 이런 분위기면은 누가 얘기하겠어요? 누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고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내 말뜻을 이해는 하세요? 네. 이해가 되나요? 공감이 되나요? 네. 네. 나는 선생님들이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내시면서 서로 진짜 누구가 어떤 얘기를 하고 뭐 할 때 그 대신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요. 제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는 아닙니다. 그냥 순간 깜빡할 수 있고 그 요소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거를 먼저 확 치듯이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쵸? 네. 아니 있잖아. 웃으면서 좀 얘기하세요. 스마일. 웃으면서. 있잖아. 아 그거 선생님 요거는 요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 정도 버전 어떨까요? 이 버전 어때? 괜찮아? 지금 정도. 아, 이 목소리도 애교스러워야 돼. 애교스럽게. 선생님 요것 좀 치워주시고 가면 안 될까요? 요 정도 어떨까? 괜찮아요? 그렇게 안 치우면 그렇게 해라 안 치우면 어떻게? 아이 그래도 안 치우면 그래도 안 치우면 선생님 내가 치울게요 이렇게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그렇게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덧 누군가는 한다니까요. 자, 사람은요 다 눈치 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요. 제발 우리 오늘 이후로부터는 누구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절대 언성 높이지 않기.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욕하지 않기. 목소리 높은 사람 어때요? 잡아요. 목소리 저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일단 선생님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어때요? 좋지? 신나와. 선생님 이게 아니라 실장님 이렇게 이러면 되잖아. 그리고 조곤조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상대방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분 안 나쁘게 그래 선생님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좀 미처 깜빡했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어. 다음번에는 조심할게. 근데 다음번에 또 조심 안 했어. 또 두 번째야. 너 죽었어. 이거 아니고. 그게 100번이 됐더라도 항상 부드럽게. 응? 실제 100번 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난 1000번, 10,000번도 해봤어. 그치만 항상 내 멘트는 똑같아. 선생님, 저것 좀 치워주세요. 선생님, 저것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 멘트는 항상 똑같았어. 그랬더라도.
그걸 굳이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생각이 틀리고 여기에 마사지 하시는 분들은 서로 내가 볼 땐 그래. 정말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아요. 그래 오직 이게 난리도 아니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 중심에 쓰고 싶어요. 최소한 구동명이가 있는 샵에서는 그런 거 갖고 싸우거나 이러지 않아. 이러고 싶어요. 아, 거기는 구동명 원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얘기해, 대화해. 그래서 거기서만큼은 싸우고 그런 거 없어. 이런 샵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해서 어떤 선생님 한 분을 자, 첫 교육,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교육을 통해서 이 선생님이 처음에 왔을 때 비록 실력은 요만했으나 자, 한 번의 교육, 두 번의 교육, 세 번의 교육, 네 번의 교육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놨거든요. 근데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 구동면 케어 마사지에서 그만두려면 딱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만둬야 돼요. 뭐냐면 구동명 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내가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고칠게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선생님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만뒀을 때 아, 나 여기 진짜 찢어져요. 찢어져. 내가 진짜 누구한테도 표현 못하지만 진짜 여기 내 가슴 아려요. 왜 그럴까요? 왜 아릴까요? 그 한 선생님을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근데 선생님들의 화내는 말투 하나, 짜증내는 말투 하나에 그 선생님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때 이 가슴을 부여해요. 막 이렇게. 너무 여기가. 내 진짜 누구한테 티도 못 내요. 티도 못 내요. 너무 아픈데. 응?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심하게 내 안에 몸살까지 날 정도예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근데 그것도 티도 못 내요. 참아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원장인데 참아야지. 대인배 나온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거잖아. 난 항상 웃는 모습이어야 되고 항상 똑같은 모습이어야 되잖아. 자, 내가 책임자인데요. 책임자인 내가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계신 분들 편하시겠어요? 어떤 말도 안 하지만 내가 오늘은 인상 쓰고 있고 내일은 갑자기 너무 웃고 있고 또 그 다음날에 인상 바짝 쓰고 있고 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선생님들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근데 자, 선생님 나하고 몇 년 있었어요? 한 2년? 3년? 2년? 3년. 3년. 자, 한결같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똑같은 에너지를 똑같이 가져가요. 이렇게 웃고 인상 쓰고 웃고 인상 쓰고가 없어요. 자, 밖에서 무슨 큰일이 났어도 나는 여기에 와서만큼은 항상 이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내가 기복이 심하면 선생님들이 힘들까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내 마음을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다 선생님들이 깔려있어요. 그만큼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고 산다니까요. 그만큼. 그러니 선생님들도 각자들이 제발 지내실 때 화내지 마세요. 좋게 좋게 얘기하시고 좋게 좋게 그게 3번, 4번, 100번이 되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절대 먼저 멘트 치는 사람이 화내면 그 사람 지는 사람. 항상 부드럽게. 상대방이 어떻더라도 난 부드럽게. 나는 이성적으로.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이게 내가 바라는 내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책임자로서의 이 자리에서만 25년 정도, 2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원장이란 직함으로 있었던 것만.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성도, 그러니까 책임자로서의 완성도가 나는 조금 어떨까요? 좀 높겠죠? 근데 내가 이제 실장이라고 우리 앉혀놓은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자에 앉은 지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됐어요. 그쵸? 그러면 완성도가 어떨까요? 아직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죠. 나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순간 격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완성도 있게 누가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요. 제가 옆에서 조언할 거고요. 제가 옆에서 충고 줄 거고요. 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아, 이건 실수하셨어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씩 만들어 간다고요. 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실장님이 되실 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하고 소통합니다. 저를 믿고 그분을, 그럼 실장님 저를 믿고 그 실장님을 앉혀놨으면 그 실장님한테 소통을 하세요. 저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후로 단독적으로 저하고의 어떤 소통, 이 통로는 이렇게 쫙 차단시킬게요. 저하고 소통하지 마세요. 실장님이랑 소통하세요. 대신 실장님 통해서 제가 계속 많은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명확하게 전달시켜 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네. 저하고는 어디 아픈 거, 마무리, 그리고 어디 아플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 공부적인 거. 이거는 내가 해야 되잖아. 맞잖아. 그건 누구도 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해야지. 그건 계속 열려 있어요. 계속 할 거예요. 그거 말고 저거 매달려 저 힘든 거 어쩌고 저쩌고 내가 주간에 좀 내려가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하고 하지 마세요. 네? 나는 전달을 받고 내가 실장님이랑 소통을 만들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생기는 실장님이랑 소통을 할 거고요. 또 앞으로 생기는 실장님이랑 소통을 할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이제 듣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실장님, 또 다른 지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점장님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이제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 자, 우리가 노년에서 있을 때는요, 손님이 그래도 적당했거든요. 근데 학동으로 넘어오면서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요. 손님이 갑자기 너무 많았던 거야. 그죠? 맞죠? 그때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것까지 다 이해해. 근데, 난 선생님들 100%는 이해해요. 힘드니까 짜증도 낼 수 있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예약을 받는 우리 매니저 선생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자, 이게, 예약의 자리 있어 보셨나요? 그러니까, 있어 보면요. 이게, 내가 의도해서 의도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화가 왔고 전화 온 거에 대해서 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틈이 시간에 맞추어서 예약을 잡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죽을 죄인가요? 그냥 나와
아 이거 다 두고 또 들어가 밥 먹어야 되는데 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시면 매니저 선생님들은 우리 예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랬으니까 어떤 이는 나와서 응? 아 손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는 왜 이렇게 예약을 잡냐고 뭐라고 그러고. 그거 다 맞을까요? 실제 카운트 한번 봐보실래요들? 매니저 한번 해보실래요? 매니저 쉬운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 쉬운 자리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막 와서 그렇게 짜증내고 막 와서 다 하소연해야 되는 자리 아니라고요. 자, 거꾸로요. 매니저 자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관리를 막상 들어간 선생님들이 뭔가 서비스가 불편을 했거든요. 그럼 그걸 관리사한테, 그분한테 얘기 안 하고 그 매니저한테 와서 짜증 이빠이 내요. 그럼 저 매니저는 뭔 잘못이? 자기가 관리 들어갔고 자기가 지금 AS 손님을 불편하게 했나요? 아니었거든요. 맞죠? 근데 그 짜증은 다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그것도 하고 있고 예약도 받고 손님이 가끔 받고 가서 뭐 AS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짜증 막 내고 뭐 관리를 그딴 식으로 하고 막 이래갖고 짜증 내고 있는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또 하나 더 못해갖고 와갖고 예약 이거 예약 이렇게 잡아놓고 말이야 이러고 있어. 뭐 죄인이야? 우리 매니저들은 뭐 죄인이에요? 죄인입니까? 왜 그래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뭐 죄인도 아니고 고객이 전화 온 거에 충실하게 예약을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자 봐요.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한테 절대 말 못한다고. 자 봐봐. 매니저 선생님들이 내가 이제 단독 예약은 어차피 내가 전화하고 내가 받으니까. 근데 밤에 10시에 11시에 마무리 잡는다 해서 내가 선생님 아니 마무리 11시에 잡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 이래요? 이거 본 사람 없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끝. 어제 나도 그래요. 예약 마무리 그렇다는데 그러면 저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마무리까지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나한테 예약을 잡은 것 뿐이에요. 그게 그 선생님들의 잘못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왜 거기 가서 짜증을 내요? 우리 앞으로 안 그럴 거죠? 네. 진짜? 네. 진정? 대답 안 하는 사람들 뭐야? 짜증. 저 매니저 선생님들 죄 없어요. 거기다가 짜증 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너무 인원이 벅차다 싶으면 인원을 조금씩 늘려야죠. 늘리면 그것도 해소돼요 다. 그냥 잠시 그래요. 잠시. 결국 우리 한 달 전보다 이번 달이 좀 더 나아졌잖아. 맞잖아요. 한 달 전에 인원이 조금 부족했을 때 선생님들 다 죽어났잖아요. 그쵸? 근데 인원 좀 늘어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은 숨통이 트였죠. 자 여기서 또 조금 더 늘리면 더 인원 늘어나면 더 괜찮아져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지금 당장에 해결되지 않았을 때 건의를 주세요. 그만큼 빨리 보완을 할게요. 대신 그거 갖고 짜증을 내지는 마세요. 아셨죠? 네. 네. 내가 오늘 하고자 했던 마지막 말까지 다 했습니다. 내 말 들어주시나 고생들 많으셨어요.